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 심리는 둔화됐지만 시장은 무역 갈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부채 증가를 이유로 9년 이후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에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했고요. 우리 증시는 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켰는데요. 코스피가 1.07%, 코스닥이 1.78% 하락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번 주 시장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시황 분석과 장중 지켜봐야 하는 이슈와 관련주 살펴보고요. 또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 더 많은 공략주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매매법 알려주십니다. 또 장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종목들 정말 큰 수익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오늘 국내 시장의 하락을 좀 만들었는데요. 글로벌 전반적인 하락, 특히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하락을 만들어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새로운 악재가 나오다 보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응이라고 그냥 무작정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실시간 장중 내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시황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미국의 신용평가 강등으로 우리 시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연코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신용 등급인 것 같습니다. 자, 강등 나오다 보니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매도가 좀 나왔죠. 다만 선물 쪽에서 매수가 나왔다는 점은 조금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이 국내 시장 마감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아무래도 내일 시장도 조정 구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선 반영받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국 시장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일단 이번 주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중국의 경기 지표, 사실 지표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고점 대비로 조금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국내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하락폭 중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업황 회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에 반도체주들까지도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악재가 나왔고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악재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 고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 제가 잘 준비해왔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종목도 좋은 전략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미국 신용등급 하향으로 우리 증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또 외국인의 매도 전환 그리고 반도체주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이렇게 시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는데요. 또 섹터별로도 대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시황에 맞는 대응법이 꼭 필요한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 외에도 더 많은 공략주들과 대응법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장님은 이슈 관련해서 종목들 매번 방송에서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이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더 많은 종목들 좋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죠. 호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왔던 재료인 만큼 이 부분 잘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상승 정적이 나왔던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 좀 어렵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러한 상승 정적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108년 만에 최고 지위를 잃었죠. 자, 세계의 3대 신용등급 평가사가 모두 다 최고 지위에서 한 단계 내린 등급을 미국에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을 했다. 그 이유는 정부 부채 증가라는 기사까지 있죠. 제가 정리를 좀 해왔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정부 부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장중 2600선도 무너졌고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피치, S&P, 무디스 모두 최고 등급을 박탈을 했고 주식 투자자들은 불안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의 이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악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엔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경기를 이끌었던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부채가 당연히 증가를 했고 부채가 당연히 증가를 했다는 것은 내야 될 이자도 굉장히 부담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부분,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미국 국채 금리 이 부분 좀 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쪽 방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나스닥이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방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2011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에 이미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굉장히 큰 이슈로 안 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과거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처음 하향이 나왔던 S&P 2011년 그리고 피치의 2023년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을 때 미국 주식,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S&P에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나왔을 때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때는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죠. 8월 달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진짜 단기간에 굉장히 급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단기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증권사에 있었는데 사실 거의 모든 종목이 10% 이상 매일매일 하락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구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에 20% 이상의 폭락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1년 때 단순히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니고 이때는 유럽의 금융위기가 좀 겹쳐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유럽 쪽으로 인해서 글로벌에 대한 경기 불안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트리거가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단기의 하락이 좀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어땠냐? 2023년도 마찬가지죠.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 2011년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단기간에 이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악재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릴 때 이번 주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에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었던 시점에서는 분명히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충분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영향을 봐서 국내 시장도 같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와버리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수급 우려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야 될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큰 폭의 하락, 국내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하락, 국내 증시의 하락이 그렇게 나올 것이냐? 현재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미국 신용등급의 하향이 시장 점검 회의를 했는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주 단위로 보면 여전히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트리플 A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했을 때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인 높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미국 시장에 진짜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 정책에 대한 처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재차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신용등급 강등이 아무래도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자, 과거에 두 차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그럼 언제 반등이 나왔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급한 하락으로 인해서 FOMC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월에 있을 FOMC 회의가 아무래도 지금 이슈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 회의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시장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방어주에 대한 종목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굉장히 밸류가 싼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이 종목들을 구성을 해 보신다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사실 경기 방어주 매매해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 방어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되고요. 만약에 매매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에 맞는 종목이 중요한 만큼 경기 방어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따가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주 쪽에서는 지주사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경기 방어주 쪽에서도 지주사를 갖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싼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지금 봤을 때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이 가장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주가 상승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지주사와 관련된 3개 종목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정부 부채 증가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과거 신용등급 강등과 비슷한 사례 짚어주시면서 6월에 FOMC 회의까지는 현재 시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 지주사에 집중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지주사 경기 방어주의 아주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SK, 신세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같은 경우엔 사실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비상장 쪽인데요. 비상장 쪽에서도 아무래도 올리브영이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1분기 매출이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까지도 상당히 놀랄 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올리브영과 관련된 비상장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반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너무나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서 아마 PER 한번 보시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비상장인 올리브영을 반영을 하면 현재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CJ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잘 버티고 있죠. 그만큼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오늘 같은 경우에 61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올리브 0이라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 당연히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CJ 지금 시점에서는 꼭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 SK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엔 지주사 쪽에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게 종속회사가 9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체질을 바꾼 SK라는 기사가 있죠. 특히 AI 반도체 중심으로 리밸런싱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결과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분기에 순차입금이 8.1조로 작년 말 대비 2.4조 원 줄여놓은 상태. 재무적인 현금성 자산 부분에서도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가져가고 있고, 자,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꾸려간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핵심인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 SK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죠.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주사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체질 개선을 통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 61선과 121선 라인에서 정배열 과정 가져가고 있는데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 나올 수 있겠죠. 전고점 라인에 있는 요 매물대만 돌파하게 되면 지주사이긴 합니다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맞는 전략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SK도 지금 시점에서는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엔 다른 지주사 두 개와 다른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와 만날 수 있는 정용진이라는 이 존재감, 이것만으로도 사실 시장 주목도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신세계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 낮은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쪽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면세점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면세점의 인기 품목, 외국인들은 K식품을 산다라고 하는데, 자, 삼양라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주 APR 보시면 알다시피 좋은 성과, 좋은 실적으로 80%가 넘는 수익이 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에서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K식품 그리고 K화장품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 대한 모멘텀은 면세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단기에도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에 있고 거기에 낮은 밸류에이션, 상승 모멘텀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 맞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라인에 지금 도달해 와 있는데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 그리고 가볍게 그리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주사 오늘 제가 3개 가지고 왔는데 충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개 종목이 PBR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주가 수준을 2배 정도 올라도 싼 가격이죠. 그만큼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시장의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만한 종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에 맞는 종목으로 오늘 지주사 3개 종목 가지고 왔고요. 적절하게 진입하고 싶은 시점이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주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매수 진입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종목 한번 가져가 보시고 진입 시점까지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노란 톡방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의 대표인 지주사에 집중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3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CJ 올리브영과 합병을 눈앞에 둔 CJ, 또 리밸런싱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는 SK,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세점 모멘텀이 합쳐지는 신세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구체적인 대응법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대응법과 공략주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SK, 또 CJ, 신세계처럼 방송에서 제시하신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고 있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장중 지켜봐야 하는 종목들도 주십니다. 특히 노란톡방에서는 단타에 관심이 많으실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제공하고 계신데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고 노란톡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 제시해드렸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코리아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월 14일로 제시해드렸지만 이게 오타라는 점 제가 5월 15일 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하단에 좀 있고요. 자, AI 코리아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첨단 설비 공정 자동화 기업으로 로봇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을 한 만큼 올해의 성장이 이어가서 좋은 실적,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에 따른 당연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라 이렇게 신호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진입을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가져가 보셔야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실력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AI 코리아 소개해드리고 나서 1거래일 만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10%가 넘는 상승이 좀 나왔죠. 관련되어 있는 시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이 종목으로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코리아 그냥 끝났냐? 10% 상승해서 끝났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차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국내 증시, 주식 지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매수 진입을 해보셨어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완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나서 좋은 종목이라면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는 진입 시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서 매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시점을 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모그린텍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타 없이 날짜 확인을 해보시면 5월 19일 날 제시를 해드렸고요. 시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전 11시 5분에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이 종목을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유, 자, 현금성 자산이 두둑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략에 맞는 종목을 오늘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 빠르게 수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시간 만에 5%가 넘는 수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1분봉 차트인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11시 초반에 진입을 해보셨다면 자, 1시 2분에 급등이 좀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대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현금성 자산이 워낙에 많고 성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종목에 대한 재진입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신규 종목에 대한 진입 노란톡방 오셔서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방송 후에도 노란톡방에서 상승할 공략주들 제시하고 계신데요. AI 코리아는 제시한 지 일거래일 만에 10% 넘게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고 진입 자리 주셨습니다. 아무 그린텍은 방송 전에 오늘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셨는데요. 2시간 만에 5%가 오르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는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물론 방송에서 제공해 주신 그런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종목들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들 또 개별 종목의 대응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 머니쇼 백정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로라 히든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지난 방송에서 제공해주신 오로라 히든 종목들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이런 공략주를 주시고 모두 좋은 수익을 완성했는데요. 4월 말 주신 종목들 좋은 수익 이어갑니다. JVM은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으로 19%가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또 서진 시스템도 오늘 목표가 달성하면서 14%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또 APR도 84% 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방송에서 공개하신 오로라 히든 종목들 장중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렇게 큰 수익 가능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4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좋은 성과 나오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이미 84% 넘는 수익률을 좀 가져가고 있죠. 좋은 실적을 달성한 종목들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방송으로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오늘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월 7일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 제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이캐스팅 공법을 통해서 메탈 플랫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ESS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라든지 로봇, 우주항공 쪽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한 실적 성장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뉴스 한번 보면 서진 시스템 1분기 영업이익 209억 원으로 9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훈풍을 탄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1조 클럽 가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죠. 결국 이 두 개의 기사의 핵심은 뭐다?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 제가 제시해 드리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달성을 했죠. 물론 목표가 달성하고 좀 눌리는 윗꼬리가 나오는 자리가 나왔는데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던 이 자리는 전 매물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물 소화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나왔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으로 진입해 보셨다면 단기간에 14%가 넘는 수익률을 서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저항대,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린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규 진입으로 재진입하셔야 됩니다. 재진입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모두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정확한 목표가 설정 그리고 재진입 시점까지 이러한 부분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 이러한 수익률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삐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삐아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과 나왔죠. 제가 4월 1일 날 제시해드렸고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삐아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7%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 이후에는 눌리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단기간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수익에서 만족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만족하고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재진입 시점을 한번 받아보신다면 여러 번에 걸치신 수익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삐아 같은 경우에는 4월 7일 날 제가 재진입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4월 11일 날에도 재진입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의 재진입 시점을 받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 당연히 수익권에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17일에도 재진입 신호를 드렸고 5월 7일에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 나서 3번의 재진입 신호를 드렸고 그리고 5월 7일 날에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가셨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점을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가져가신다고 종목을 똑같이 가져가신다고 수익률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고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서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진입 시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삐아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자, 보시면 쌍바닥 형태로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2번 나왔죠. 제가 제 진입 시점을 3번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단순히 19%에 가까운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3번에 걸치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지지선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상승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를 달성할 때는 상승 정적까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쉽게 상승 정적까지 보여줬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삐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최근에 하락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제 진입 시점을 진행할 때마다 강력한 지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60일선이었습니다. 자, 60일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보시면 알다시피 계속해서 반등 60일선 터치할 때마다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와서 60일선에 터치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삐아 같은 경우에 재진입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좋죠. 오늘 시장이 어려웠던 그 순간에서도 화장품 주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높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삐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 진입 시점에서 보시면
좋은 수익권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진입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매도 시점도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재무적,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를 종목들 방송에서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장중 계속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해 주시는데요.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재진입 시점 주시면서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로라 히든 종목의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14%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JVM도 목표가를 달성하며 19%의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APR도 화장품 관련주로 제시하신 뒤 꾸준한 상승 보이며 84%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진입 시점, 목표가 등 개별 종목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들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언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로라 히든 종목들이 좋은 수익 가져가고 있어서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들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는 화장품과 관련된 모멘텀, 당연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사상 최대치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리콘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실리콘투 실적 대비로 조정이 과도하다.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최근에 주가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K뷰티의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브랜드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지금 최대 매출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최고의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오른다.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조정이라는 기사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핵심인 미국 시장보다 유럽에서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뿐만이 아니고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유럽, 중동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올해 예상 매출액 거의 작년에 비하면 5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PER이 13배, 14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이렇게 빠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 당연히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최근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상승 자리 나오고 있다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이 충분히 저점 라인, 기술적인 저점 라인에서 매수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선 라인에 정확하게 거치는 지지선 라인에 위치했고 밸류적인 부분, 화장품에 대한 성장 가능성 보자면 충분히 여기서 상승 자리 나오고 고점 라인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37,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지만 다음 날 시초가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전고점 라인인 4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리콘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K뷰티 관련해서 실리콘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실리콘투는 실적 대비해서 조정을 크게 받았던 기업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핵심 미국 시장 외에도 유럽과 중동 쪽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리콘2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더 구체적인 장중 공략법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종목의 대응법과 더 많은 공략주들 그리고 시황 브리핑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목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저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뜨거운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T 가입자 유출 규모 이 정도 오늘 나온 뉴스죠. 거의 대부분이 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해킹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이 저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 3월까지 점유율 40%를 유지했던 SKT가 지금은 계속해서 가입자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 입장에서 해킹이라는 이슈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에 SK텔레콤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기부에서 사이버 보안 경계를 강화하겠다.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 기업 6천여 개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기업들 너네들 이렇게 해킹 당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오니 지금부터 기업 6천여 개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하고 열심히 좀 잘 해봐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공공기업은 당연히 안 하냐? 공공기업도 당연히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죠.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은 산업 성장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해킹으로 줄줄이 털리는데 보안에 대한 성숙 기업은 자, 보시면 알다시피 단 3%밖에 없다. 자, 6천여 개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중에 3%밖에 완성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 새로운 기업들은 보안과 관련된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결과물 SK텔레콤과 관련된 결과물을 봤을 때 이제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당연히 1등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네트워크 접근 제어 그리고 네트워크 탐지 대응에서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다.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KT 해킹으로 인해서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모멘텀이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오늘 시장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부분 PER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52%나 상승을 보여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75%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죠. 그렇다면 작년에 적어도 2배 정도의 넘는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에 동반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가격대에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자, 지금의 이슈가 단기에 끝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자, 이번 SKT 사태로 인해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맞물려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모멘텀이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PER로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미 지금 가격대에 올라져 와 있더라도 전혀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은 당연히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8,43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로 제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와 가장 중요한 종목명.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 좋은 종목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보안 관련주 알려주셨습니다.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부문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보안 시스템 강화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정책 사업에도 포함되면서 실적 더 강하게 나올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 공개하셨고요. 종목명과 목표 가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노란톡방에서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